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좋은 인턴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수급자 자격을 잃을까 봐 망설이시는데 특히 대학에 다닌 지 6년이 되었다면 더욱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인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90만 원만 넘으면 가능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수급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좋은 인턴 기회가 생겼는데 대학 재학 기간이 6년이 되어서 수급자 자격을 잃을까 봐 고민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인턴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6년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6년이 지나면 무조건 수급 자격이 탈락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있거든요. 조건부과유예라는 게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 조건을 유예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과유예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학생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이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혀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인턴 급여가 월 90만 원을 넘는다면 대학생 신분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을 통한 조건부과유예자로 계속 관리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학을 하고 인턴을 시작하세요. 이때 인턴 급여가 월 90만 원을 초과해야 해요. 그러면 근로소득 기준 조건부과유예자로 분류되어서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턴을 마치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미 대학생으로서의 6년 유예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으로는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알바나 근로활동을 병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근로소득 기준으로 조건부과유예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졸업한 달부터 3개월간은 환경적응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지만 계속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소담 씨라는 분이 있다고 해보죠. 김소담 씨는 4학년 재학 중인데 지금까지 대학을 6년 다녔습니다. 좋은 인턴 기회가 생겼는데 월급이 1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김소담 씨는 휴학을 하고 1년간 인턴을 하면서 근로소득 기준 조건부과유예자로 관리받을 수 있어요. 인턴을 마치고 다시 복학했을 때는 대학생 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주말이나 방과 후에 월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알바를 한다면 계속해서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해서 월 9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수급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속적인 소득 활동입니다. 간헐적이지 않고 꾸준히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가끔씩만 일하거나 불규칙한 소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액이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76만 5,444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하거든요.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꽤 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있거든요. 대학생과 29세 이하 수급자는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이 월 15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죠. 먼저 40만 원을 빼면 1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30%인 33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77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150만 원을 벌어도 소득 인정액은 77만 원이 되니까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천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월 9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소득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시고 필요한 서류들도 잘 준비해두세요. 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 적응 기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하신 달부터 3개월간은 취업 준비나 적응을 위한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소득 활동이 없어도 수급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소득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환경 적응 기간을 놓치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3개월 후에 자동으로 수급이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소득 활동 여부를 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수급자 신분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고 월 90만 원이라는 기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관리될 건지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분께서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득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투명하게 신고하시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제도들이 여러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거라는 점이에요. 수급 혜택을 받으면서도 경험을 쌓고 경력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완전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보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대학 재학 6년이 되었어도 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학해서 인턴하고 복학해서 알바하고 졸업 후에도 취업하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꾸준한 소득 활동과 정확한 신고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은 꼭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